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토큰보드 사용 그리고 이제 톡북의 전반적인 사용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은 사용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 착석이 어려운 아이에게 토큰보드를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착석을, 우리 덕문에서는 착석을 따로 가르치지 않죠.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착석이라는 거는, 자,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착석이라는 기술은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제가 이제 ABA 목표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렇게 써 있어요.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가르친다. 근데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우리가 학교를 가도 앉아 있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좀 앉아 있어야 되고 어딜 가나 사실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착석 그 자체만을 가르치는 건 사실 어,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게 뭐 앉았을 때 강화해주고 뭐 이런 방식들을 취할 텐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식을 가르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DTT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반복 학습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착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냥 따라오는 행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연구소 조기교실을 한번 어떤 이제 새로 오신 어머님이 멀리서 한번 보시고 아니 얘네들은 이렇게 너무 다 잘 앉아 있는데 우리 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중에 처음부터 착석이 된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당연히 그게 특성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가지. 내가 뭘 하란다고 앉아 있는다. 사실 그건 어린 아이가 아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착석을 학습시킨다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기꺼이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당연히 강화를 어떤 걸로 쓸 것이냐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호물을 고를 것이고, 우리 장현혁 선생님이 올려놓은 그 토큰, 우리 그 팩스 쓰는 방식대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팩스로 요청하게 하고, 그쵸? 자, 그리고 그게 얻어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자, 팩스를 요청하든 말로 요청하든 요청하는 행동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그 말은 이제 강화를 받았다는 뜻이고, 유지되고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동기가 충분히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뒤에 토큰 보드에 붙이고, 자, 토큰을 붙이는데, 자, 선생님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하이파이브하고 이제 우리 여러 동작들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통 앉혀서 시킵니다. 또는 첫 번째 토큰을, 자,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앉았으니까 토큰 하나. 선생님 손 한번 잡아볼까? 3초 쓰고 토큰 하나. 이번에는 뭐 동작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명령을 넣는데, 이걸 다 앉아서 하는 거예요. 토큰 개수는 늘어나고, 먹을 때도 우리가 자 앉았을 때 먹을 거를 주고 얘가 장난감이어도 앉아 있는 상태에서 주고 자 이제 멈춤 이제 그만 한 다음에 자 이번엔 또 뭐 하고 싶은데 또 요청을 합니다. 또 토큰보드에 붙이고 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앉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착석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착석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토큰을 활용할 때 그 동기가 끊기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처음부터 손잡고 1분을 쓴다거나 뭐 이러면은 아이가 충분히 이 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 그 동기를 잡고 공동주의를 선생님하고 형성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짧게 짧게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뭐 마치 우리 조기교실 아이들처럼 뭐 20분, 30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실 힘이 생기는 거죠. 애들이 기꺼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은 네, 착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기 목표로 이제 가져가는 것들은 굳이 착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아이가 사물을 가지고 오는 건 잘하는데 이런 톡북 같은 걸 이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는 사진 변별은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이 중간을 어떻게 채워주는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페어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작업을 위해서 그래서 요번에도 최근에 이제 우리 연혁 선생님이 올려놨던 팩스의 사용법을 잘 보시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죠.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아이가 손을 뻗을 때 우리가 잡고 이거와 똑같이 생긴 사진을 요구하죠. 자, 그럼 아이들은 어쨌든 뭔가 사진을 줬을 때 이 이 장난감을 받는다. 이제 교환하는 걸 이제 인식하게 돼요. 처음에는요,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에 붙어 있는 그림이 이거랑 똑같다라고 인식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인식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언가를 주면 얘를 주는구나 정도는 학습이 근데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를 가면은 그 팩스 1단계가 이거고 2단계로 가면 우리가 거리를 늘리죠. 3단계로 가면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변별이라는 걸 연습을 하죠. 이 변별에서 자, 사진에 대한 이게 그림과 이게 똑같다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이걸 골라서 주겠지만 아까 이제 후반부에 말한 것처럼 그냥 뭔가의 그림을 줬을 때 내가 교환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면 애들이 변별이 사실 되지가 않죠. 그때는 이제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실물과 이 사진을 매칭하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하고 그냥 똑같이 생긴 이 사물하고 사진을 매칭하고 우리가 이걸 3D에서 2D로 매칭한다고 하죠. 자, 만약에 이 매칭한다는 개념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3D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자동차 장난감이 있으면 여기다 아이한테 똑같은 장난감 자동차를 여기다 매칭하고 그룹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애들로 이제 3D로 연습을 하다가 3D를 2D로 매칭하는 연습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D를 2D, 사진을 사진으로 매칭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도 사진과 그림 비슷하게 생긴 우리가 이거 카테고리라 그러죠. 이 카테고리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이 매칭하는 연습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쪼개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짜개서 가르치더라도 아이가 관심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과자고 과자를 매칭했을 때 과자를 먹을 수 있고 장난감은 장난감 매칭했을 때 장난감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아이들의 동기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이제 학교에서도 토큰보드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선생님께 이런 권위, 이런 부분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조금 선생님께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저희가 잘 전달 드릴 수 있는 이런 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하죠.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제가 이게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이 교실에서의 선생님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예민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소위 교권 침해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그래서 뭔가 선생님하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과 선생님의 관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런 연수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 선생님들이 깨우치면 사실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의 역량 연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선생님한테 요구하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